안녕하세요. 저는 소채민 엄마 이수미입니다. 1편 자유의지 잘 보시고 공부도 잘 하셨나요? 이번엔 결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원래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즉, 결정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정의 주체는 초자연적인 신, 곧 신의 의지였습니다. 1편 자유의지에서 보았듯이 유일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분야가 종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신과 공존하며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자격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를 종교적 결정론 또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논리적 인과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미리 정해진 날에 출생하고 죽도록 운명지어져 사전에 어떠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여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운명을 주관하는 신들의 손 안에 있으며 운명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몫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제1의 인간, 즉 아담에게만 해당될 뿐,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선을 행할 자유가 아니라 다만 악을 행할 자유, 즉 원죄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원죄를 지녔으므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의 운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과학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죠. 일명 뉴턴 역학이라고 불리는 고전 역학에서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이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미래는 결정되었으므로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양자 역학이 출현할 때까지 뉴턴의 고전 역학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며 종교적 결정론을 타파하고 과학적 결정론의 황금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종교적 결정론의 주체가 신 또는 신의 의지라면 과학적 결정론의 주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관계, 즉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겠지요.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시적 세계에서의 고전 역학, 즉 뉴턴 역학이 결정론적 세계상을 제시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결정론의 올바름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과학적 결정론의 끝장판을 이루는 가설이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 이론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는 앞서 존재하는 원인의 결과이므로 과거로 계속 원인을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원인으로서 모든 존재를 낳는 제1원인을 가리켜 부동의 동자라고 명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사슬을 이루어 정밀하게 연결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은 뉴턴에 이르러 과학적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이때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라플라스인데요. 뉴턴 역학에 기초하여 그는 극단적인 결정론적 세계관을 표현합니다. 라플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가설 속의 존재를 후대의 작가들이 악마로 이름 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할 만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뉴턴 역학을 영구 불변한 진리로 믿고 있던 20세기 초 이 거대한 주류 틈에서 양자 역학이 서서히 싹을 틔웁니다. 이후 미시 세계에서 양자 역학이 진실로 밝혀지면서 뉴턴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은 거시 세계만으로 밀리게 됩니다. 도대체 양자 역학이 무엇이길래 500년 과학사를 주름잡던 뉴턴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20세기 초에 정립된 양자 역학은 물리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양자 역학이 보여주는 물리 세계의 존재 방식과 구조는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가정해온 물리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었죠. 특히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결정론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어떤 입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하는데 뉴턴 역학과 같은 거시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물체가 미래에 어떻게 운동할지 예측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1927년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정립된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질량의 불확실성은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단지 확률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과학적 결정론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를 확률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수소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결코 확정할 수 없으며 다만 확률로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을 대표하는 사고실험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면 양자 역학의 확률적 결정론을 대표하는 사고실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백그라운드 2권 양자 역학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이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확률론적 결정론을 확신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자 역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 역학이 입자의 존재를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데 대한 지적 불만족을 표현하며 과학적 결정론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거시적 세계가 아니라 미시적 세계를 보아야 하는 양자 역학이 시사하는 물리 세계의 기이한 본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답니다. 결정론은 넓게는 사물과 현상이 모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지닌 채 서로 조건 짓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좁게는 사물과 현상이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론을 크게 보면 객관적 인과관계를, 좁게 보면 보편적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인과관계를 통한 과학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제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론은 크게 기계적 결정론과 변증법적 결정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변증법이란 용어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 두 가지 결정론은 이름만 특이할 뿐 과학적 결정론과 확률적 결정론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기계적 결정론은 오직 인과관계만을 중시하고 필연성을 절대화하여
우연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고전 역학의 과학적 결정론과 유사한 반면, 변증법적 결정론은 인과 관계를 보편적 상호 연관에 속한 측면들 중 하나로 보아 우연의 객관적 존재를 허용하고 필연성과 우연성의 연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 역학의 확률적 결정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결정론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기계적 결정론이 인간 행위를 둘러싼 모든 사물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숙명론 또는 운명론에 빠지는 데 반해, 변증법적 결정론은 사물과 현상의 인과관계를 승인하면서도 자연에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미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자연에 목적의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2020년 오답률 1위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연에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순간 미신이 된다. 즉, 자연의 인간관계적 법칙 안에 특수한 목적성을 부여하게 되면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단점이 변증법적 결정론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편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에 이르러는 자유의지의 유무보다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상호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화해라고 부릅니다. 이미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동기를 향해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동기를 매슬로우의 이론과 연관지어 욕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욕구 차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첫 번째로 가지는 욕구를 1차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차 욕구에 대한 새로운 욕구, 즉 2차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1차 욕구이겠죠? 그런데 1차 욕구에 대한 새로운 욕구, 예컨대 법대보다는 의대를,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을 가겠다는 2차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1차적 욕구는 결정되어 있으며 2차 욕구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었을 때 그 행동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2차적 욕구가 나의 자발적 욕구가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욕구라면 이는 또한 자유의지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철학적 문제는 미래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결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과학 지식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힘들었다면 반복해서 듣거나 책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볼 의지가 필요하겠죠. 자유의지에서 말했듯이 동기와 목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공부도 인생도 남이 대신 해주거나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채민 엄마 이수미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할게요. 안녕.